여권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를 향해서 이제 무속 공세, 총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의겸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VIP들만 참석하는 개막식이었습니다. 그것도 행사장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해우 스님, 김건희 씨, 건진법사 세 사람의 오랜 인연을 확인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서 건진법사와 김건희 씨가 무관하다는 국민의힘 쪽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국민들은 최순실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점이나 보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고 공격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3월 9일에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풍요롭고 기회가 많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복순화하고 누군가 뒤나 캐고 어디가 점장이 비슷한 사람한테 점이나 보고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이 여권의 이 무속 의존 총공세, 특히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또 앞서서 김의겸 의원의 발언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속인 프레임을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선거공학적으로. 이제 원래 이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좀 프레임 전략들을 굉장히 여태까지 잘 구사했었거든요. 뭐 생태탕 얘기도 있었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뭐 줄리 의혹이라던가 김건희 씨 뭐 이런 얘기들로 계속 이제 프레임을 가족 리스크 쪽으로도 이제 만들어 봤었는데 그게 오히려 역공을 당했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걸면 역프레임으로 걸리는 거예요.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뭔가 공개되면은 윤석열은 끝이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정도로 그게 공개되기 전부터 민주당 인사들이 굉장히 그것이 뭔가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향이 별로 없었고 역으로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그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일이 다시 소환되는 역공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것보다는 무속인 프레임 이거는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역 프레임에 걸릴 게 좀 적거든요. 무속인 논란 같은 것에 별로 엮였던 적이 없어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다 보니까 이 무속인 뭔가 무속의 신앙에 의해서 국정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무속인 프레임을 지금 총공세를 펴고 있는 듯한 저는 선거공학적으로 약간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병임 대변인, 건진법사가 김건희 씨 행사 때 맨 앞줄에서 사진을 찍혔다. 이게 김의겸 의원 주장인데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2015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주관했던 행사가 세계적인 거장에 대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다녀갔던 관람객이 수십만 명에 달하고요. 그 행사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가 좌천돼 있던 시기지만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 종교인들이 상당수 그 개막식의 행사에 왔다고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치면 박영선 전 의원, 우윤근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도 그 자리에 왔었고 박영선 의원 왔어요? 맞습니다. 그런 여러 종교인들도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던 누군가의 한 사람을 찍어서 뭐 인연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김의겸 의원이 거듭 이런 정치 공세에 선봉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김의겸 한 칸 띄고 가짜 뉴스 이렇게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김의겸 의원이 그동안 얘기를 꺼냈던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서 곤혹을 치렀던 적도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언론에 대해서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운운하면서 굉장히 언론 개혁을 하자고 주장했던 분 중에 하나인데요. 검증이 되지 않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인이 앞장서서 가짜뉴스를 생산하듯이 만들어내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김의겸 의원이 하려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때 메신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할 텐데 이렇게 무속 프레임에 정치적으로 상대를 네거티브 공세를 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내용들 좀 뒤로 물리시고 어떤 방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민생과 정책 중심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잘 좀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병민 대변인의 강한 반박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어디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건진법사랑 정말 뭐가 있을 거다라고 민주당에서 확신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정황들이 그리고 언론 보도 취재들이 차고 넘칩니다. 지금 김병민 대변인께서 건진법사가 앉아 있는 저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수십만 명이 왔다 간 행사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저 행사장의 사진은 VIP 행사입니다. VIP 행사고 100명 안쪽밖에 참석자가 없었습니다. 수십만 전체 기획전 행사에는 수십만 명이 다녀갔는데 저 사진의 저 행사장은 VIP 개막식 행사입니다. 100명 안쪽에 사람들만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인들이 갔던 이유는 저 전시회를 연합뉴스하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 특히 우윤건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연합뉴스에서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참석을 한 것이고 저기 건진법사는 연합뉴스에서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했겠습니까? 김건희 씨가 당연히 한 것이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건진법사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를 받아서 딱 한 번 만났다.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해명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2015년도에 저 행사에 벌써 7년 전에 연합뉴스에서 초청한 바가 없는데 근데 VIP로서 초청을 받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불교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해우 스님도 와 있는 겁니다. 일광사에. 그리고 더 이런 정황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건진법사 사라졌습니다. 그 딸과 처남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있는 일광사에 계시던 건진법사의 서성이라는 분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든 문화재단 그 홈페이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재단에 가장 많이 후원을 했던 세무법인 홈페이지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가 나오는 동영상도 없어졌습니다. 네트워크 본부도 해체해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없애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김건희 씨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클래식을 들으면서 도사들과 함께 인생을 논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자꾸만 없애고 뭐 마치 증거인멸하듯이 없애버리고 뭐 이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보다 소상하게 예. 자세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저는 네.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진법사를 포함해서 주변 건진법사 관련된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혹 제기예요. 김명대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했던 그 전시회에 수십만 명이 관람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성황리에 맞췄던 전시회라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개막식에 참석했던 종교계 인사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내용들을 강조했던 측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무속 논란에 대해서는 가만히 좀 생각하고 있으면 선거가 굉장히 불리한 국면으로 들어설 때마다 이러한 무속 논란, 네거티브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듯한 모습들이 상당히 진전되지 않는가라는 안타까움을 지우기가 어려운데요. 지난날 윤석열 후보에게 씌우려고 했던 많은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엑스파일 논란이 굉장히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김건희 대표에 대한 유흥업소 접객원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김건희 대표가 거기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이 하나둘씩 다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국민적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한 번, 두 번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이를 다시 원상복귀 바로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여름 8월 말에 뉴스버스가 고발 사주라고 명칭 짓고 있는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김웅 의원을 비롯해서 누구 하나 기소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또한 사건의 진실이 바로잡혀지기까지 2달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선거가 44일 남았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사진 한 장 가지고 이 내용으로 무속 프레임에 계속해서 더 씌우려고 하는 네거티브 공세가 진행되게 되면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야 사건의 진실들이 바로잡히게 될 텐데 이런 일들에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조그만 의혹이라도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네트워크 본부를 전격 해산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 시작한다면요. 아마 지난날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녹취록을 끌고 들어와서 녹취록에 보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왜 음대 출신이었던 유동규 본부장을 형이 얘기하고 어떻게 알았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계속 네거티브 선거가 진행되게 되면 국민들의 한숨과 신음만 더 짚어지지 않겠습니까? 남은 44일 정책 중심의 선거를 하기 위해서 각 당이 좀 저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야 이견 보도드렸습니다. 김건희 씨가 설 이후 등판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손정희 변호사님,
공개 등장이 임박했다.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프로필 사진을 찍는 내용들이 일부 이제 사진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고요. 저 지금 사진입니까? 보시는 것이 이제 프로필 사진 촬영 현장을 이제 공개한 것인데,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곧 공개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고요. 일각에서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비공개로 이제 봉사 활동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이제 대중들한테 직접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또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갖가지 뭐 녹취록 이야기도 있고 무속 논란도 있고 김건희 씨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지만, 역대 대선 후보 중에 배우자가 이렇게 꽁꽁 숨어서 대중들한테 전혀 나오지 않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검증도 받아야 되고 직접 본인 목소리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도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윤석열 후보가 육아 등 재택근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육아재택이라고 이름이 이제 이렇게 붙어서 그렇지, 재택근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우리가 비대면의 이런 언택트 문화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육아 문제를 떠나서 재택근무를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